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동의대학교 외국어 교양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훌륭하신 다른 교수님들의 발표에 이어서 예, 제가 또 이런 그 좋은 자리에 발표자로 합류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한 주제는 AI 번역의 도전이라고 붙여봤고요. 부제로서는 문화번역과 교양교육이라는 그런 그 주제를 제가 나름대로 정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이 영어 영문학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역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런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어학 전공자가 아니고 문학 전공 영역에 속하다 보니 기술적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읽어본 그런 번역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이런 번역이라는 것을 문화번역이라는 거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교양교육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에게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 그냥. 예, 제가 발표할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번역을 재정의해서 번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존의 번역학에서 주장하시는 세 가지 번역에 대해서 그 큰 생각은 그대로 제가 따르되 나름대로의 분과에서 저만의 어떤 관점을 제시하려고 했고, 그리고 AI 번역이라는 것이 새롭게 출현하면서 이제 AI를 인간의 그 위치와 한번 뭔가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AI 번역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기존에 차지했었던 번역가의 입장, 그리고 번역 주체로 볼 것인가라는 그런 뭔가 좀 논쟁적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문화번역에서 앞에서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가는 그런 번역의 성공 또는 원문의 충실성을 담보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인데요. 그런 경우에서 생겨나는 그런 새로운 의미, 그리고 그때 생성되게 되는 정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번역과 교양교육의 접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책자와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을 건데요. 번역의 재정의에서 저는 번역을 문화번역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번역을 바라보는 그 고정관념으로 보았을 때는 번역이 세 가지 분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언어 간 번역에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간 하나의 언어에서 또 다른 언어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변환이라고 기존 번역적 관점을 정의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저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번역이라는 것은 언어 속에 스며 있는 문화 때문에 불가피하게도 문화번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재정의하자면 이 조재룡 선생님의 논문에서 제가 발췌해 온 부분인데요. 번역이라는 것은 지식을 혼종시키고 재배치하고 착종하고 교환하고 보완과 창안을 주도해서 지식, 문화, 언어를 재배치하는 주체적인 그런 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재정의하자면 움베르토 에코를 위시한 기호학자들이 번역적인 그런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독창적인 생각을 많이 개진하셨는데요. 번역 연구나 번역의 과정은 문화의 작동 메커니즘의 하나이자 의미의 생성 과정이다. 이런 그 이론가들의 생각과 저는 이제 일맥상통하게 저희 생각을 전개시켜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상도적에서 번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건데, 이 고틀리에 같은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로만 야콥슨의 번역 분류를 저희가 현재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번역이라는 것을 언어 간 번역이라는 데만 치중을 해온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번역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번역 안에서는 사실은 언어 내적인 그런 번역,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또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 내적인 번역, 바꾸어 말하기도 있고, 그리고 기호감 번역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기호감 번역은 좀 많이 다루지 않고 언어 내적 번역과 언어감 번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언어 내적 번역이라는 것은 인트라와 링구어의 합성어를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해리포터 시리즈를 그러니까 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건데,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는 이 텍스트에서 원래 원전은 그 영국판이죠. 근데 영국판인데 요게 영국판으로만 인쇄된 것이 아니라 미국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모터바이크이라는 이 단어와 모터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영국과 호주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는 더스트빈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데, 예, 또 미국에서는 트래시캔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만일에 한국 사회로 접근해 본다면 방언적 부분, 이런 어휘의 차이,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언어 내적 번역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서로 읽기를 도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갈등을 하신다고 해요. 영어판을 구매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국판을 구매할 것인가, 그리고 그 미국판을 구매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언어 내적인 번역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이 오후가 되면서 졸리시고 이러실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우연히 그 TV 방송 또는 처음에 사실 접했던 건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 순간, 아, 이게 혹시 언어 내적인 번역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셔야지 되게 좀 이렇게 흥미로울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재생이 됐는데 이 노트북에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팬데믹 기점으로 해서 그런 상황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를 위시하여 이제 다들 이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저희와는 연령대가 다른 그런 아이들인데, 뭔가 그 아이들이 새롭게 쓰는 신조어를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사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강박관념적으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언어를 나도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이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혹시 킹리적 가심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면 들었을 때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국어 내용을 저희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소통이 불가능하고, 같은 이 한국어 내에서도 해석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석 불가능 시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급변하기 마련이지만 신조어를 만드는 주체가 과연 누구일까를 생각할 겨를이 없이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서 신조어를 습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도 과연 이제 비판적인 사고 없이 받아들일 사안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645가 로또를 북한에서 이르는 명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645라는 이 영화에서도 이제 로또라는 그 하나의 당첨금이 이제 좀 되게 액수가 크거든요.
그걸 둘러싸고 이제 이루어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마지막에 북한군과 남한군 이렇게 3대3 회담을 하면서 5대5로 나누자라고 합의를 하는데, 그때 남한군과 북한군을 한 명씩 약간 인질 차원으로 이렇게 교환을 하게 돼요. 그때 어떤 상황을 저희가 마주치게 되냐면, 원래 남한 병사인데 북한으로 가게 되는 그 병사는 김정일, 연설문 이런 것들을 막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남한으로 오게 되는 그 병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생망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 뭐 망했음 뭐 이런 저 같은 경우도 들었을 때 알겠다 이런 어휘도 있고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계속 기계적으로 암기하면서 테스트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날이면 날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이 신조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반드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언어 간 번역의 부분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간의 영역으로 한정되었던 번역의 영역에서 AI 번역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어찌됐든 간에 번역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번역의 공통 목표는 번역이 얼마나 원문의 충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AI 번역과 인간의 번역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원문의 충실한 전달이라는 지점은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지점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호간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언어적 차이와 무관하게 그림만으로도 이해 가능한 번역법인데, 이것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발표에서 기호간 번역은 많이 다루지 않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뒤에 발표하실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 번역의 어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번역의 구체적인 방식을 또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 번역을 잘 모르는 제가 뭔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고 사전 조사를 해보고 했을 때, 기계 번역이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수준에서 좀 답보되어 있는 상황이다가 이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 번역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진화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어요, AI 번역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인문학 전공자로서 바라봤을 때, 어쨌든 인간의 영역까지 기계가 아직 그 AI 번역이 도달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는 사실 도전이라는 이 제목의 어떤 함축성에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실패이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N 미래보고서 2045년에 따르자면은 이런 기존의 왼쪽 직업들이 인공지능의 그 도전으로 인해서 이런 직업들이 다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될 게, AI 번역이라는 게 나왔을 때 과연 번역이라는 게 인간의 영역에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기계의 일로 넘어갈 것인가 라는 그런 현실적인 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그 앞에서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다시피 번역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국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번역하고자 하는 다른 언어 체계를 아주 심도 깊게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컨텍스트의 이해를 수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능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인간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글 번역을 선도해가고 있는 마이클 슈서트라는 이 학자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계 번역이 AI 번역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번역에서 인간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사실 번역기를 그 휴대폰 앱으로 가동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어를 학습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번역은 그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AI 번역을 활용하는 툴인가?
아니면 그 AI 번역을 가동시키는 인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 주체와 번역가로 제가 나눠봤는데, 번역 주체라는 것은 이게 번역가를 활용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번역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번역 주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과연 번역가는 기계 번역을 활용했을 경우에 번역가는 누가 되는가? AI 번역기가 되는가? 아니면 그 번역기를 가동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다시 한번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좀 혼동스러운 질문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근에 학술 논문의 키워드로 자동 번역기, AI 번역기 이런 말들이 상당히 부상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번역의 주체로서는 인간과 AI가 공존해야 되는데, 번역 주체의 자리에는 AI 번역이 어느 정도 위치를 이제 선점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번역가는 결국에는 AI 자체가 아니라 한 번의 감수의 과정을 거치고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영화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에 645와 그 신조어 테스트 같은 그런 그 공익방송 같은 경우는 언어 내적인 번역의 문제라면, 다른 언어와 다른 언어 간 번역에서 최근에 이 영화 상당히 또 좀 괜찮은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이 탕웨이 배우가 열연했었던 이 설애라는 인물은 제대로 한국어를 구사한다라고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되게 그 코미디의 요소로도 사용되었었던 마침내라는 단어라든가, 그리고 그 설애라는 이 탕웨이 인물에게 뭔가 동화되면서 남자 배우 같은 경우에도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붕괴되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쓰는 어휘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건물이라든가, 그쵸? 뭐 체제라든가 이런 게 붕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 뭔가 번역적으로 봤을 때는 오역이고 뭔가 삐걱거림인데, 거기서 그 잘못돼 보이는 그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진심의 메시지는 더 잘 전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은 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완전한 언어로 가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또 이전에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헤어질 결심의 약간 그 전작, 어쩌면 좀 약간의 그 모티브가 될 만한 작품이라 볼 수 있는데, 영화 파이란에서도,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제 외국인 여자와 한국인 남성이 이제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둘 사이의 어떤 언어적인 소통은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을 수 있어도, 그 외국인 여성이 그동안 막 살아온 남성을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인간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언어 간의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오히려 만들어내는 새로운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번역이라는 것은 단어의 하나의 언어권의 단어를 다른 언어권의 단어로 옮기는 그런 일방향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번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화번역이라는 것은 AI가 번역 주체가 되든 인간이 되든 여전히 아무리 그 원문의 충실성에 도달하려고 해도 번역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레이먼드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칭하기를 문화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어휘다. 그래서 문화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부정태를 생각하게 되는데, 문화와의 부정태는 미개원시야만 이런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호 텍스트적인 현상이고, 텍스트 간의 교류와 영향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며, 텍스트 간의 차용과 인용, 모방과 패러디, 그리고 패스티시와 표절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고, 그래서 문화번역은 단순한 언어 코드의 전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번역에서 한 가지 꼭 주목해야 될 바는 이런 지점이거든요. 문화번역에서 번역되지 않는 의미의 틈새로, 제가 이렇게 가로 처리를 한 것은 분명히 번역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역되는, 그리고 플러스
번역되지 못하는, 번역되지 않는 의미의 틈새로 새로운 의미를 담지한 공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정동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문화 번역의 완전성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더 높아 보이는 것은 AI 번역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그 번역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AI 번역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할지라도 이 AI 번역에 대한 도전은 아직까지는 잠정적 실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되게 그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다들 연어를 좋아하시나요? 네, 건강에 좋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림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작곡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앱으로 연어를 이렇게 검색했을 때 정말로 처음에는 이렇게 강물에 떠 있는 이렇게 회 뜬 연어가 나오고, 조금 더 진화 발전해 가지고는 연어의 이 생선살을 하나의 고기 형태로 만든 이런 지금 결과물이 나와서 상당히 조금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에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한계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관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저도 살아있는 연어 그 자체를 본 경험은 없거든요. 하지만 만일에 인간인 저한테 연어 그림을 그려봐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약간 고민하면서 그동안 고등어 뭐 이런 가일치류는 봤는데, 연어는 저도 이런 그 횟뜬 이미지만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긴 한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봤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런 그림은 인간이 그려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이. 예,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도 보시면 그 유명한 뭐 지금 여기 그 자연과학 전공하시는 동의대 교수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슈레딩거의 연어라는 원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상당히 유명한 그 일화가 있는데요. 실험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는 사람들이 경악하면서 이게 뭐냐? 이건 살아있는 연어냐? 아니면 죽었냐? 요렇게 하면서 이건 일종의 약간 패러디죠. 슈레딩거의 연어와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이 관점은 결국에는 이 컴퓨터가 인간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 딥러닝이 정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우리 흔히들 말하는 언캐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로봇이라는 것이 체스 경기를 인간과 했을 때 우리 사람은 뭔가 기다림, 어떤 상황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소년이 규칙을 위반하자 바로 이렇게 손가락을 부상시키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공지능을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윤리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 폭력이 난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번역과 교양교육의 접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번역이라는 것이 뭔가 두 가지 사이의 차이에서 나오면서 뭔가 어긋남 삐걱거림에서의 새로운 효과가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 마치 교양교육의 지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번역이 그러하듯이 교양교육도 마찬가지로 AI가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은 원문의 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의미를 조립하는 것이자, 발터 베냐민 앞에서도 그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를 완전히 부수어 재창조를 통해서 언어를 해방시키는 게 번역가의 과제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영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교양 과목을 거의 다 대다수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리버럴 아트에서 현재 교양 교육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의 교양 교육적 특징이 탈경계적이고 뭔가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행단하게 만드는 교육이지 획일화시키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 번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그 번역의 완전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가능성, 탈경계적, 자유롭게 행단하는 비틀거림, 그리고 뭔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르게 되는 종착지, 정답은 없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뭐 이런 것들의 그 공통 분모상으로 문화번역과 교양교육을 함께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